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송환법 자체는 저지가 됐는데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또 강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홍콩 노조 그리고 학생 세력이 총파업, 동맹 휴학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홍콩 상황이 아직도 좀 복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슈아 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부터 우산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조슈아 웡으로부터 직접 홍콩 현지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어제 사전 녹음으로 준비가 됐고요. 통역과 번역, 더빙에는 임지영 통역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우선 인터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요.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콩 민주진영이 추진하던 총파업, 등교 거부, 그러니까 동맹 휴학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투표율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힘든 고난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자 관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위가 홍콩 반환 이후로는 거의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전 세계가 우리 홍콩 시민이 결코 베이징 정부에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인 송환법,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홍콩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민주진영의 동력이 혹시 약해진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악법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을 여름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지금 홍콩 당국이 민주화 운동가 체포에 나섰다, 이런 외신을 저희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9,000명 이상이 지금까지 체포되었지만 저희는 이 싸움을 계속하리라는 다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번 달 말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마무리가 되면은 중국에서 홍콩에서 어떤 자체적인 입법 과정 없이 바로 적용이 홍콩에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이 되면 홍콩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저 같은 활동가들 역시 비밀리에 체포되어서 기소나 재판도 홍콩 법원이 아니라 본토 정부의 법원에서 받게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초안에 국가안보처라는 게 신설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의 안보기관을 두고 자치권, 사법적 독립성, 이걸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중국의 그 의도, 국가안보처를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콩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명목상의 가치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법적 독립 역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침해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슈아 웡 본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혹시 우려하거나 예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중국 정부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을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왜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저 독재적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강요할 뿐입니다.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의 궁극적인 목적, 시위대들이 외쳤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장관 직선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제 조약을 어긴 것은 중국입니다. 이는 조약상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자유선거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9월에 홍콩 입법회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구의원 선거 때 민주진영이 범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저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출마를 못 하셨는데 이번에 홍콩 입법회 선거에는 출마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출마할 생각입니다. 물론 베이징이 결정할 사항이겠죠. 지난해 시위에서 보면은 한국인들이 시위할 때 많이 불렀던 역사적인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졌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슈아 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40년 전 광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는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할 수 있고요. 40년 전 한국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국가들은 사실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당사자로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 느낌을 좀 듣고 싶네요. 더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홍콩 시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홍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2014년 우산혁명 때 조슈아 웡 씨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린 나이인데 당시 시위를 이끌게 된 힘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력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홍콩은 제가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으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곳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오지 않을 기회라는 각오로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홍콩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역 더빙의 임지영 통역사였습니다.